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기도 하지만 현대인의 족쇄가 된 이것, 바로 휴대폰이죠. 지금 이 방송도 휴대폰으로 듣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요. 하루쯤은 휴대폰 없이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진짜로 시도해보기에는 하늘의 별 따기죠. 휴대폰 속에서 눈을 돌려 주변을 돌아보면 네모난 액정 속 세상보다 훨씬 재밌는 일들이 가득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하루에 몇 시간을 휴대폰을 보면서 보내는 걸까요? 오늘의 토스트 시작합니다. 네모난 침대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면 네모난 창문으로 보이는 똑같은 풍경. 네모난 문을 열고 네모난 테이블에 앉아 네모난 조간신문 본 뒤 네모난 책가방에 네모난 책들을 넣고 네모난 버스를 타고 네모난 건물 지나 네모난 학교에 들어. 네, 2월 5일 토스트 첫 곡은요, 화이트의 네모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입춘이었던 거 맞아요? 날씨가 왜 이렇게 추운지, 어제도 집에 가면서 춥다 하면서 들어갔고, 오늘도 꽤 춥더라고요, 나오는데. 근데, 저 오늘 아침에 오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했어요. 우리나라도 이 서머타임을 하나? 아니, 오늘따라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지하철에도 많고, 이 합정역에서 내리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괜히 불안한 거 있잖아요. 내 핸드폰 시계가 혹시 잘못된 건 아닐까? 나 지금, 이 시간이 아니라 1시간 뒤에 지금 회사를 출근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뭐지 하면서 시계를 몇 번을 확인하면서 왔네요. 이런 쓸데없는 걱정. 근데 오늘 정말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힘겹게 와서 딱 이 로비에 들어섰는데 웬걸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어요. 6층까지 뚜벅뚜벅 걸어 올라왔습니다. 아침부터 운동시켜주고 우리 회사 진짜 좋은 곳이에요. 네, 자, 제가 어제 숙제 내드렸었죠. 착한 일 하나씩 해서 오늘 출첵하면서 얘기하기. 제가 어제 어떠한 착한 일도 다 좋다. 뭐 쓰레기 줍기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빨간불에 안 건너기도 착한 일이라고 했더니 어제 막판에 어떤 분이 빨간 일에 안 걷기는 착한 일이 아니고 기본입니다. 크크크크크 해주셨어요. 알죠. 아는데 제가 이 착한 일을 하자 이런 생각을 한동안 하고서 핸드폰에 오늘 할 일에 써놓기도 했었거든요. 하루에 한 번씩 착한 일 하기. 이게 사소한 계기로 시작이 됐는데 어떤 일이었냐면요. 이걸 얘기를 할까 말까 했어요, 지금. 지하철에서 한번 그때 밤에 퇴근할 때, 밤에 늦게 퇴근을 해서 저도 힘든 몸을 이끌고 딱 내렸는데 어떤 좀 중년의 나이 조금 있으신 할머니와 아주머니의 사이 정도인 분이 이렇게 짐을 들고 가시다가 계단에 털썩 내려앉으시는 거예요. 올라가는 계단 밑에. 그래서 보면서 도와드려야 되나라는 생각은 했는데 정말 이게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올라가니까 저도 도와드려야 되나 하면서 눈치를 보면서 저도 계단에 몇 걸음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도 좀 마음이 찝찝한데 하면서 계속 고개를 돌려서 그분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분 한 분이 정말 당연하다는 듯이 내려와서 이거 짐 올리려고 하시냐고 짐을 올려드리겠다고 하면서 성큼성큼 들고 올라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어찌나 부끄럽던지 그냥 나서서 먼저 도와드릴까요 하면 되는 건데 사실 이게 언제부턴가 괜히 하기가 조금 선뜻 안 나서지는 약간 그런 게 있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좀 반성을 하면서 어릴 적에는 정말 동네에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도 인사하고 좋아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정말 내가 너무 삭막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하루에 한 번씩 착한 일 하기를 마음 먹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하루에 한 번씩 착한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위시리스트 체크를 하고, 그 투두리스트 체크를 하고 싶으니까 뭐 할 거 없나 하다가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 하나 줍기. 그리고 저희 집 앞에 완전 1차선 거의 사람이 안 다니는 횡단보도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사람들이 굉장히 자주 무단횡단을 하거든요. 있으나 마나한 신호등인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건널 때도 꿋꿋하게 기다리고 나는 초록불일 때 건널 거야 하고 기다리면서 그래 이것도 착한 일이야 하고 그 다이어리에 체크를 항상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 얘기가 나왔나 봐요. 빨간 불을 안 건너기 착한 일이라고. 맞아요. 당연한 일이죠. 착한 일이 아니죠. 네, 마네님 첫 번째 출첵해 주셨고요. 에별리고님은 광주에 밤에 눈이 왔네요. 입춘이 머쓱하겠어요. 하시면서 어제 착한 일로 증좌했대요. 뭐라도 해야겠기에. 이런 걸 기대한 건 아니었는데, 엄청난 착한 일인데요? 제가 괜히 압력을 준 건 아닌가. 잘하셨어요. 에별리고님, 짱입니다. 희망나는님도 어제보다 나은 좋은 하루 되세요 해주셨고, 진진도리님은 출근과 동시에 토스트 출첵하셨다고. 헤비멘탈님, 요새 우리 토스트 안 들으셨나봐요. 출첵 2글자 남겨주셨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네비더님도 밥 했어요 하면서 출첵. 백마고즈님도 오늘 하루 모두 힘차게 즐겁게 해주셨고요. 오케이마리님은 어제 2번이나 뜻하지 않게 착한 일을 하셨대요. 한 번은 어떤 아주머니가 아이를 데리러 나왔는데 폰을 안 갖고 나왔다고 해서 혹시 아들한테 대신 전화 좀 해줄 수 있냐고 해서 전화를 해드린 거. 그리고 2번째는 배달하시는 분이 폰 좀 빌려달라고 배달할 곳 주소는 아는데 정확하게 주문한 사람과 통화가 안 된다고 해서 정말 우연치 않게 2번이나 전화를 빌려주는 경험을 했다고. 사실 이 전화 빌려주는 것도 정말 별거 아닌데 요새는 조금 선뜻 빌려주기가 조금 어려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번호가 참 그렇죠. 왜 길 물어보는 것도 요새 괜히 조심스럽잖아요. 정말 나는 길을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사람들은 저기 죄송한데요 라는 말만 붙이면 그 눈빛이 있어요. 이거 도르미 드십니까? 아니야? 하는 그 눈빛. 저도 아니까 얼른 저 길 물어보려고 하는 거라고 하고 길을 묻긴 하는데 요새는 그런 그 도르미 드십니까? 하는 분들도 길을 물으면서 시작하세요. 저기 합정역 5번 출구 쪽도 항상 계시는 상주 근무인가 봐요. 거기는. 항상 계시는데 그분들도 처음엔 길을 물어서 저도 상세하게 길을 가르쳐 드렸다가 그 뒤에 잠깐 얘기 좀 나누자는 말에 저도 쌩안이 왔습니다. 이게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웃으면서 저도 처음엔 아니에요 했었어요. 서울에 처음 올라와서 잘 모를 때는. 근데 그렇게 하면 끝이 없더라고요. 정말 매몰차다 싶을 정도로 쌩 가게 되니까 이제 그냥 정말 길 물으려는 사람들한테도 나도 모르게 그런 눈빛으로 봤다가 아니구나 싶으면 괜히 돌아서서 미안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쵸? 네비도님, 밤에 눈 쌓인 사진 보내주셨어요. 낙엽에 하얗게 눈이 쌓여서 화이트 초콜릿 같이 생겼는데요? 네.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밸런타인데이잖아요. 엊그저께 마트를 갔다가 과자 이벤트 코너가 잔뜩 있길래 이게 뭐야 하고 봤더니 밸런타인데이구나 하면서 씁쓸하게 집으로 돌아갔던 기억이. 미친기타님은 터프 복싱걸 최하나님 출첵합니다. 저의 착한 일은요. 우크렐라 시작하려는 아는 형의 우크렐라를 구매 대행하러 오늘 저녁에 판매사를 대신 만나주기로 약속했어요. 우크렐레 코드표까지 인터넷으로 받아놨죠. 흐흐. 우크렐레를 대신 그렇군요. 우리 합정 그 국민카페에서도 우크렐레 그 스파르타 강의 있지 않았나요? 지났나? 아니면 아직 안 했나? 모르겠네요. 저도 보고 우와 이랬는데 우크렐레도 참 소리가 조그만한 게 귀엽죠? 띵동띵동 거리면서. 온조바보 온달님 오셨고 사도요한님 오셨고
광주 아파트 옹벽 붕괴 사고가 났대요. 안전이 최고 하면서 오늘도 조심조심 해주셨는데, 그래요? 저도 이따 찾아서 조금 소식 전해볼게요. 다친 분은 없나? 모르겠네? 아이고. 가을이다님은 어제 억울한 일 당한 직장 동료를 크게 위로해주는 착한 일을 했습니다. 하하하하하. 맞아요. 이 사람 마음에 공감해주는 거 그만큼 또 마음의 위로가 되고 착한 일도 없죠. 블루벨벳님은 어제 미용실 가면서 담당 미용사분한테 떡순튀, 떡볶이 순대 튀김 사다 드렸어요. 내 돈 내고 서비스 받는 거긴 한데 마침 저녁 시간 다 되어가는 시간이라 욕이나 하시라고 하면서 착한 일 뭐 했나 고민하다 올려봐요. 그래요. 이런 사소한 거, 이런 사연이 전 좋아요. 이런 소소한 행복들. 제가 괜히 마음이 막 정화되는 기분이네요. 블루벨벳님 머리는 잘 되셨어요? 그래도 자주 가시는 데인가 봐요. 이게 한번 합이 맞는? 내가 마음속으로 그려놓은 머리와 이 미용사가 상상한 머리가 딱 찌릿하고 맞는 그런 사람들을 잘 찾아야 돼요. 자칫하다가는 내가 말한 것과 이분이 말하는 것이 이해가 전혀 다른, 그래서 전혀 다른 머리가 나왔으나 미용사분은 자꾸 잘 나오지 않았냐고 묻고 전 또 차마 대답 못하고 네 좋네요 하면서 미용실 나서면서부터 울상이 되는 그런 참사가 벌어지지 않게. 윙스님은 에비타의 신청곡을 주신 것 같죠? Don't Cry for My Argentina 라면서 그 관련된 이야기를 주셨네요. 거룩한 악녀이자 천한 성녀 에비타 아르헨티나 국모로 불렸던 에바 페론. 그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한 지원으로 국가 경제를 파탄으로 몰기도 했지만 노동자 계층과 서민들에게는 변치 않는 어머니였다 하면서 신청곡으로 Don't Cry for Me Argentina 신청해 주셨어요. 네. 노란리보님은 집 앞 동네에 길냥이 집을 만들었다고. 진작에 만들어줬어야 하는데 공원에 양이들이 많아서 누가 차지할지 모르겠지만 하면서 화장실 청소하다가 예전에 타란툴라 키우던 채집동이 발견돼서 후다닥 만들었어요. 바깥에 뾱뾱이 한번 돌리고 입구에 플라스틱 깬 다음 헌옷으로 내부 인테리어까지 마쳤습니다. 하면서 MC 한세의 사랑은 유리 같은 것 신청해 주셨어요. 뭔가 어색한데요? 타란툴라를 키우셨는데 고양이도 좋아하시고 그냥 동물과 곤충을 아우러서 다 좋아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려나? 근데 뭔가 느낌이 거미도 키우고 고양이도 좋아하시고 타란툴라 말만 들어봤지 정말 이런 박물관? 동물원? 그런 데 가서 보지 않고 실제로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거미들도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깔끔하고 해충 말고 익충이라고 하나요? 이로운 곤충들이죠. 저는 타란툴라 하면은 항상 나홀로 집에가 생각이 나네요. 영화가 역시 이미지가 강한 것 같아요. 고양이 좋아하시면은 우리 한쌤의 야옹스럽게도 자주 들으시겠어요. 요즘 그 프로가 그렇게 인기가 좋다던데. 미친 기타님은 어제 고장난 엘리베이터, 아까 제가 올라온 엘리베이터요. 그 엘리베이터에서 정승조 아나님이랑 20분간, 정승조 선배님이 20분 동안 엘리베이터에 갇혀 계셨대요. 그렇군요. 전 아직도 엘리베이터에 갇혀본 적은 없는데. 이게 어제부터 고장이었구나. 네. 제가 운동하면서 요새 지금 이틀 연속 다리에 알이 배 있어요. 근육통을 지금 겪고 있는데, 근데 이 6층을 걸어 오려니까, 다리가 천근만근 이러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이 다리가 아픈 게 뭔가 근육 생기는 기분이라 더 좋아요. 아픔을 즐길 줄 아는 여자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MC 한세의 사랑은 유리 같은 것. 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슬픔은 잊을 수가
지울 수 없는 그대, 그 기억, 그 상처. 사랑은 언제나 내 맘속에 그대로 내 가슴에 상처로 남겠지만 그대여 기억해줘. 이토록 아픈 내 마음속에 한편의 추억으로 남아있어. 내가 숨쉬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대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었는데 이별의 상처는 아물지 않고 그대의 숨결만 남아 느껴져 있어. 네, MC 한세 원준이의 사랑은 유리 같은 것 듣고 왔습니다. 노란 리본님의 신청곡이었죠. 헤비멘탈님은 어제 착한 일로 우리끼리 돕자 강릉 커피아에서 원두 주문하셨대요. 오, 그렇군요. 백미르님은 진행자분 바뀌고 첫 출첵이네요. 문중전과 또 다른 느낌 크크크 하면서 문중전 없으니까 소근소근. 문중전님 다 듣고 계세요. 맨날. 파란마음님은 우리 방송에 첫 출첵하신대요. 중국은 1시간이 늦어서 6시 고속도로 달려 출근 중입니다. 1시간 일찍 출근하는 건데 좋네요. 저는 어제 하루 착한 일이 했던 게 없다고. 미션 실패 유유. 괜찮아요. 오늘도 미션 뭐 내드릴까요? 생각해 볼게요. 오늘 미션 하시면 되죠. 중국 사시나 봐요. 중국은 1시간이 늦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백마고지님은 뭐지? 제 팔뚝에 착하게 살자라고 문신이 있을 것 같다고. 왜요? 이렇게 얌전하고 조신한 제가 문신이라니요. 오늘이 최고님은 착한 일 생각하다가 늦은 출첵 가면 오늘은 바로 생각날 에피소드가 있길 바라봅니다. 오늘도 화이팅 해주셨고요. 엑스마스크님은 어제 아는 동생이 노트북 사서 아래 한글이랑 마이크로 오피스 설치해줬다고. 핵심은 제가 밥 사고 커피도 사주면서 이렇게 일까지 해준 거라고. 오, 정말 제대로 봉사하셨는데요. 먹을거리와 볼거리, 쓸거리. 착한 오빠겠죠? 엑스마스크님? 착한 형인가? 누나일지도 몰라요. 어쨌거나 동생한테 이 연장자로서의 은혜를 베풀었군요. 그러하다님은 서울에 왜 눈이 안 올까요? 펑펑 내리는 눈 보고 싶은데. 저도요. 막상 저는 아직도 진짜 겨울이 아니라고. 계속 겨울은 다 지나가는데 지금도 마음은 겨울이 왔다 갔어? 언제? 이런 마음인데 벌써 입춘이고 봄이라고 하니까 정말 눈 한 번 오는 거 보고 싶기도 한데. 근데 요새는 또 막판에 와르르르 하고 눈이 쏟아지잖아요. 한동안 그랬던 것 같은데 요번에도 아마 한두 번 정도는 흠뻑 쏟아지는 눈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민아빠님은 어제 능력 있는 동료를 요직으로 선거했다고. 고맙다는 인사에 할 일 했다며 겸손 떨었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괴로워야 즐겁다님은 조합원 가입시키려고 친구 햄버거 사주고 왔다고. 귀여워. 햄버거에 넘어왔어요, 친구가? 독한 소망님은 딸아이 반에 전학 간다며 마음이 싱숭생숭한 딸 친구 엄마에게 송별 점심 쏜다고 약속 잡았다고. 유종의 미를 실천하며. 또 이제 나이가 들면 딸 친구들의 엄마, 이렇게 자식들의 인연으로 맺게 되는 친구 관계들이 많죠. 학부모 모임 같은 거. 맞아요. 하이머딩거님은 저를 위해 오장육부와 뇌에게 배고픔을 기억시키기 위해 굶었다고. 그러셨어요? 저는 어제 고구마 먹었어요. 그래도 맛있는 거 먹고 싶었는데 참고 고구마 먹었어요. 우리 함께 다이어트를 하얗게 불태워봐요. 헤비멘탈님도 폭풍 몸매 관리하자고 뜨거운 태양 아래 하얀 모래를 상상하며 불타는 여름을 위해 해주셨고요. 맞아요. 우리 그러면 다음 주 아니지. 우리 내일 숙제 생각났어요. 운동하기.
뭐, 정 안 되면 맨손 운동이라도, 걷기 운동이 제일 좋긴 하지만, 뭐, 일찍 내릴 정류장에서 한 두세 정류장 일찍 내려서 걷기라도, 걷기 운동이든 어떤 운동이든, 스트레칭이라도, 운동하고 경과 보고할 것, 후기 보고할 것. 네, 내일 숙제입니다. 네, 이근영 세무사와 함께하는 쇼미더머니 시작합니다. 네, 사당동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사당동 세무사 이근영입니다. 네, 우리가 이 지난주에 연말정산 관련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예. 정말 알면서도 설명을 들으면서 정말 이번 연말정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예, 너무 어렵고.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가 당장 연말정산을 해야 할 때 어떤 것들을 주의하고 어떤 것들을 좀 제대로 혜택을 받아야 할지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예.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연말정산을 하시면서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거나 실수를 하시는 게 몇 가지 있는데요. 네네. 첫 번째는 이제 근로소득을 2군데 이상에서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투잡을 뛰신다거나 아니면 뭐 회사를 옮기셨다거나 이렇게 해서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보통 뭐 동시에 2군데에서 받으시는 분들은 좀 금액이 큰 내가 받는 돈이 더 큰 회사, 네. 법적 용어로는 주된 사업장이라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 한 곳에서 연말정산을 받으실 수 있어요. 각각 연말정산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연말정산 한 곳만 받고 다른 한 곳은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한 곳에서 몰아서? 나머지 한 곳에서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거든요. 네네. 그거를 그 큰 회사로 다른 작은 회사에서 만약 작은 회사로 받았으면 큰 회사로 뭐 아니면은 먼저 번 회사에서 뒤에 다닌 회사로 그 영수증을 갖다 주면 그걸 가지고 이제 1년치의 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한 군데서 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또 부업으로 인해서 소득이 다른 예, 뭐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 네네. 뭐 아니면 뭐 그 해서 뭐 부업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뭐 그러신 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분들은 그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그리고 내 근로소득하고 내 사업소득을 합쳐서 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분들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 소득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 하시게 되면 나중에 뭐 무신고로 돼요. 과소신고, 무신고, 가산세가 붙어서 뭐 추후에 뭐 내가 내야 될 세금 이외에 그 부가적으로 벌금 형태의 가산세를 물고 또 기간에 대한 이자에 대한 그 가산세를 또 물으시게 되고 뭐 해서 좀 피해를 그러면 보실 수 있으니까. 이 내가 세금을 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뭐 따로 뭐 안내문 뭐, 같은 게 날라오나요? 예, 사업소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으로 그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나가고요. 그리고 홈택스에 가시면은 그 네. 매월 신고하시는 기간에 그 안내 쪽지가 와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신고를 하실 수는 있어요. 그렇군요. 예. 또 궁금한 게요. 예. 이 연말 정산을 예.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제가 놓쳤어요. 예. 그러면은 뭐 제가 환급 받을 수 있던 돈, 예. 뭐 올해는 별로 없겠지만 그럼 예. 제가 더 내야 할 돈 뭐 이런 것들을 예. 그때 놓치면은 그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연말정산 시기를 놓치신 분들이 꽤 돼요. 그리고 연말정산에 공제나 뭐 이런 신청을 잘 못하신 분들, 뭐 그때는 네. 뭐 영수증이 미비해서 아니면 내가 몰라서 이렇게 못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러신 분들은 이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뭐 사업자분들 하실 때 네. 그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뭐 가산세나 이런 거 전혀 없이 신고를 제대로 하신 게 돼요. 예, 그래서 그때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늦기는 하지만 그때 돌려받으시고 그때는 회사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세무서로부터 바로 돈을 받게 돼요. 그렇군요. 예.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돈을 내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예. 그러면 5월에 신고를 하고 돈을 내게 되는 예. 거죠? 그렇죠. 안 내면요? 버티고 안 내면? 안 내면 이제 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없는데 납부에 대한 가산세. 결국 굉장히 가산세가 치밀합니다. 다 예, 굉장히 네. 치밀합니다. 예.
사실 세금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까 예. 안 내면 어떻게 되는데? 그냥 버텨봐. 예. 약간 철 모르고 이런 얘기를 가끔 하기도 했어요. 근데 예.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예, 생각보다 굉장히 치밀합니다. 어차피 내야 하니. 예. 빨리 내고. 네. 하는 게 연말정산이 또 이 잘못된 경우도 있다고요. 예, 뭐, 저 아시는 분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닌 줄 알고 안 넣었는데, 알고 봤더니 몇 년 동안 일을 안 하셨었어요. 그래서 네. 당연히 부양가족 대상자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만약에 올해 연말정산에 그게 반영이 안 되셨다면 아까 말씀드린 종합소득세 신고 네. 5월에 하시는 걸로 가능하고요. 이전 과거 연도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 기간이 지났으니까 네. 안 되는데 이제 경정 청구라는 절차에 의해서 어. 예, 과거 3개년도까지 이제 그 경정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금 뭐 개정해서 뭐 5년까지도 가능하게 해준다 뭐 이런 얘기는 있는데 뭐 일단은 3개년도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경정 청구 이런 거는 절차가 어렵나요? 어떻게 시작을 하려면 어디를 가야 할까요? 이거에 관해서 만약 궁금하신 분들은 일단은 그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그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나 이제 회계부에 가서 일단 물어보시고요. 네. 모르시면은 저희 가까운 세무서. 네, 우리 사당동. 예, 사당동, 예, 뭐 사당동 세무사 찾아오시면 너무 고맙고요. 네. 가까운 세무서, 세무관처에 가셔서 뭐 안내를 받으셔도 되고, 뭐 네. 국세청에 126 번호 있거든요. 거기에 네네. 전화를 해서 물어보셔도 되고, 뭐 동네 가까운 세무사님들 찾아가셔서 뭐 이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여쭤봐도 되고요. 맞아요. 또 모르면은 저는 참 느끼는 게 모르면은 인터넷 검색하고 뭐 여러 사람한테 물어볼 것 없이 그냥 전화해서 예. 그 0번 상담원 연결을 하는 상담원 게 연결 맞습니다. 가장 빠르고 굉장히 직통이더라고요. 친절해 주시고, 예. 네. 자,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제 인적공제를 이제 받으면 이제 부양가족을 등재하고 뭐 이러신데 네. 이때 좀 주의하셔야 될 게 그 소득 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뭐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아버지 월급 작년에 놓으셨어요. 뭐 이래갖고 그냥 등재하시고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소득 금액이 저희 근로소득도 포함이 되지만 네. 뭐 저희 부동산을 판 양도소득이라든가 뭐 퇴직소득 이런 것도 포함이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작년에 일 안 하셨으니까 당연히 등록해야지 했는데 아버지께서 저희 그 집을 뭐 파셨다거나 어디 선산을 아버지 이름으로 된 선산을 파셨다 이러면 또 등록 그 해에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꼭 차고 없으시고 그 만약에 그런 소득이 있으시다면 예, 그 해에는 그 부양가족으로 못 올리시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네네. 그래서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뭐 세금 월급 얼마 안 받으셨는데 뭐 어떡하지 했는데 그 총급여 333만 원 이하인 경우는 가능하세요. 예, 월급 받으신 게 한 333만 원 이하시면은 가능하시고 만약에 뭐 400만 원 정도 넘어가시면 100만 원이 넘어가는구나.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예. 또 뭐 맞벌이는 예, 맞벌이 네네. 같은 경우는 이제 맞벌이 하시는 분들 자녀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자녀를 맞벌이 하시는 분들 각각 연말정산할 때 각각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쪽에도 예, 이쪽에도 넣고, 저쪽에도 나도 부양하고 넣고. 있고 이 사람도 부양하고 네네. 있는데 그렇게 안 되고 한 분에만 부양가족 등재가 되시니까 네. 잘 선택해서 넣으셔야 돼요. 아, 그리고, 예, 그리고 뭐 그러면은 그 예. 형제 자매들 중에서도 모시는 부모님은 한 분만 예, 넣을 수 있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또 우리가 이 여러 의료비, 학원비 이런 거 공제 많이 받잖아요. 예. 네. 그런 거 하면서도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의료비를 만약에 신용카드로 지출을 하시면 의료비 공제, 신용카드 공제가 모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하시면 신용카드 공제로는 받을 수 있는데 교육비로는 불가능하시고. 그럼 현금으로 하면요? 현금으로 하면 신용카드 공제도 못 받고. 둘 다 못 받는 거죠? 예. 아, 그러니까 학원비가 공제 대상에서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제외가 됐다는? 예, 뭐 그런데 또 취약전 아동은 또 가능하고.
6세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는 네. 뭐 공교육에 미치지 않는 범위니까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의료비는 이 신용카드 공제 그리고 소득 공제가 모두 가능하고. 네, 모두 예. 가능하고요. 예, 학원비는 이미 소득 공제는 이제 안 되고 예. 이 신용카드 공제만 신용카드 되는데 공제만 가능하고 여기서 취약 전 아동은 교육비도 교육비가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카드 쓰시면서 이제 뭐 부양가족이나 형제자매가 있는데 그 뭐 형제자매인 분들이 카드를 쓰시는 금액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형제자매가 쓴 금액은 신용카드 공제가 안 돼요. 근데 자녀가 또 쓸 수가 있잖아요. 학교 네. 뭐 대학교 다니는 자녀가 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 금액은 또 가능하고. 어. 그리고 이제 뭐 현금 그 카드 쓰시면서 뭐 돈이 갑자기 필요하셔서 현금 서비스 받으신 금액, 네. 이 금액은 또 신용카드 사용 공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자녀들이 썼다는 그 금액들이 예. 뭐 어디서 어떤 것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신용카드를 일반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카드를 누가 쥐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형제 자매가 쥐고 있는지. 내 자녀가 신용카드는 쥐고 있는지. 명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카드만 빌려주는 게 아니고 가족 명의로. 카드를 만들 경우에 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가족, 저는 아니 카드에 눈이 달렸나. 내 카드를 형제자매가 쓴 걸 어떻게 아냐 뭐 이런. 그 가족 카드를 만들었을 경우에 그렇군요. 그 자녀 이름으로 카드. 남이 쓴 건 불법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자 그러면은 이 연말정산할 때 우리가 귀 쫑긋하고 들어야 될 절세 포인트를 몇 가지 짚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예, 연말정산이 뭐 작년부터 이렇게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이 도입이 돼갔고요. 네. 사실 뭐 저희가 챙겨야 될 게 없어요. 예전에는 뭐 병원에 갔다가 뭐 일하다 말고 병원에 가시고 뭐 카드회사에 전화해서 팩스로 받으시고 뭐 학원 네, 쫓아다니면서 제가 3월부터 5월까지 다녔잖아요. 끊어주세요. 이러고. 제가 그랬어요. 예, 맞아요. 그리고 뭐 교회 사무실에 가갖고 저희 헌금 낸 거 끊어주세요. 막 이러고 이랬거든요. 근데 네네.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으로 이게 굉장히 간단해졌어요. 거의 그 yes1.go.kr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그 개인이 사용하셨던 신용카드, 의료비 뭐 이런 게 상당 부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자료를 제가 다 받아볼 수 있거든요. 1년치의 네. 자료를. 근데 그거를 그냥 받아보고 그냥 내지 마시고 거기에 안 들어가 있는 네네. 누락이 돼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걸 꼭 챙기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의료비라든가 뭐 기부금 이런 게 많이 안 들어가 있는 게 많으니까 네. 그런 것들 내가 한 거에 대해서 꼭 챙기시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교통카드를 저희 그 충전식 교통카드를 쓰시는 분들 네. 있으세요. 뭐 이렇게 충전하시고 네, 맞아요, 쓰시고. 맞아요. 근데 그러신 분들 그냥 쓰시지 마시고 그거를 그 교통카드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그 이름을 등록하시고 회원 그런 가입을 게 하시면 있어요? 네. 그게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공제가 가능하면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저희 대중교통이용부는 조금 더 많이 공제를 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반드시 이용을 하시면 꽤 뭐 적어도 그런 좋네요. 금액에 대해서 되시고 그리고 소득이 좀 있으신 분들은 뭐 카드를 얼마 쓰고 뭐 카드를 체크카드 쓰네 뭐 신용카드 쓰네 이렇게 해서 크게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러신 분들은 이제 소득공제가 되는 상품, 금융상품을 이용해서 좀 뭐 소기업 소상공인 뭐 공제보금이라든가 뭐 이런 재용저축이라든가 이런 거 꼭 신경 쓰셔갖고 그런 걸로 통해서 좀 절약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뭐 그러신 분들 제일 중요한 건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 어떻게 알겠어? 뭐 네네. 뭐 우리 부모님 여기도 넣고 저기도 넣지 뭐 그리고 조카 집어넣어도 괜찮겠지 막 이러신 네네. 분들 조카 집어넣으시는 분들 있고 뭐 저희 사돈의 8천을 부양가족 집어넣으시는 분들이 네. 있으세요. 근데 의외로 굉장히 간단하게 적발이 돼서 연락이 오니까요. 뭐 당장 그때는 아니어도 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도 연락이 와요 가끔. 네. 그러면 그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을 때에 대한 그 이 기간에 대한 이자까지도 부담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시지 마시고 꼭 정해진 바대로만 공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또 갑자기 든 궁금증이 이렇게 우리가 이중으로 뭘 해서 그 뒤늦게 적발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나라에서 만약에 저희한테 이렇게 전산상의 오류로 이중 과세를 물리는 경우도 있나요? 간혹 있죠.
그게 저도 처음에는 당연히 전산 시스템인데 뭐가 예. 틀리겠어라고 하고 자세히 쳐다보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혹시 그런 경우가 정말로 있다면 한 번쯤은 꼼꼼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쵸. 예. 그러니까 그거를 따져보시고요. 만약에 그게 신고 기한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제 경정 청구의 절차, 예, 그걸 네네. 통해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예, 꼭 네.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것도 한 번쯤은 너무 뭐 이 지로 용지가 복잡하게 생기고 예. 뭐 숫자가 많다고 예. 그냥 휙 넘기지 던지지 마시고 마시고, 네, 예, 한 번쯤은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예, 증빙 꼭 챙겨주시고, 네. 뭐 연말정산 사이트에 다 있다고 하더라도 증빙을 챙기시고 비교를 하시는 게 내 세금 내가 절약하는 가장 큰 비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 연말정산 제도가요, 저는 무엇보다도 좀 그 과정이나 이런 게 쉽고 이해하기가 쉬웠으면 좋겠는데, 사실 잘 모르니까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건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올해도 이걸 하면서, 나는 연말정산이 어떻게 되나 하고 들어가 봤더니, 모바일은 들어가도 계속 튕겨 나오고, 홈페이지는 뭘 이렇게 깔으라고 하는지,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이게 과부하가 자주 걸린다고요, 이때쯤에. 예, 지금 뭐 나름 국세청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뭐 서버도 최대한 확충을 하고 가용할 수 있는 서버를 가장 뭐 늘려놓는 기간이긴 한데 저희 근로자분들이 연말정산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때가 네. 저희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과 네.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1월 중순부터 뭐 말일까지 뭐 이때가 가장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네. 서버를 서버를 아무리 확충을 해도 그 두 가지 그 서버가 가장 필요로 하는 두 가지가 네네. 동시에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 음, 그 전산이 버텨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많은 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그때를 이용해서 그때만을 위해서 서버를 엄청나게 확충을 할 수도 없고 뭐 다른 때는 예, 팽팽 노는 서버를 뭐 그런 좀 안타까움 뭐 이런 게 좀 그러면 있습니다. 기간을 좀 나누면 될 텐데. 그것도 예. 쉽지 않겠죠, 뭐. 그건 방법이. 좀 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거 말고도 굉장히 이 방법도 자꾸 개정이 되면서 뭔가 좀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너무 사용되어지는 용어, 뭐, 그리고 방식이 너무 어렵죠. 저도 솔직히 세무사인 제가 봐도 어렵고요. 연말정산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시면, 네. 저도, 잠깐만요. 이러고 책을 찾아볼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개개인별로 해당되는 게 또 다 다르시고, 네. 또 세법 개정이 매년 바뀌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 근로자분들이나 납세자분들이 그 납세 협력 비용이라고 하는 비용이 너무 증가하게 되고 또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징세 비용이라고 하는 이런 게 너무 커지는 그런 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작년에 해봤다고 나 알아가 아니라 올해 예. 또 바뀐 걸 새로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려다 보니까 예, 맞아요. 네, 그게 머리가 아플 것 같네요. 예. 네, 저희 지난주에 여쭤봤던 분 중에 예. 그 1월, 2월에 근로소득이 발생을 했는데 예. 그런 경우에는 그 후에 연말정산에 내년에 신청을 해야 하나요? 라고 여쭤본 분이 계셨어요. 예.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제 1, 2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퇴직을 하셨으면 그 퇴직한 달에 그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 금액이 지급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1년을 기다린 후에가 아니라 바로 다음 달. 일을 이때쯤. 그만둔 바로 그 다음 예, 달에. 그 다음 달쯤에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고, 네. 만약에 못 하셨으면 그 다음 해에 만약에 연말정산 하시는 시즌에 네네. 연말정산을 같이 하셔도 되고요. 어. 그때도 못 하셨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굉장히 뭐 3번이나 기회가 있으니까. 예, 기회가 몇 번 더 주어지면 네, 어떻게 여유롭게 보면 생각을 예. 해도 될 것 같네요. 예. 자, 그러면 우리 이 연말정산 관련해서는 이 정도 마무리하고요. 혹시 예.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은 우리가 다음 주에 다음 한번 주에. 다시 예. 다뤄보는 걸로 할게요. 예.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마크로스의 업타운 펑크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 간간히 지나가면서 자주 들었던 노래인데, 이 노래가 이 노래인 줄은 몰랐네요. 혼자 신나가지고 들썩들썩 하면서 왔습니다. 하이머 딩거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이렇게 외국 노래는, 처음 들었을 때는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 노래가 요즘 그렇게 인기라면서요. 처음에 들었을 땐 모르다가 한 두세 번 듣고 나면 그때부터 신나요. 그 옛날에 얼마 전이었죠? 아리아나 그란데도 그랬고 그때 한참 노래 유행할 때요. 어쨌거나 신나는 노래였습니다. 네. 와이로님은 아직도 착한 일 인증이 제가 숙제를 내드렸더니 자꾸 그 착한 일 생각하느라고 출첵이 늦어진다는 분들이 많아요. 와이로님은 어제 집에 와서 엄마한테 저녁에 노래 불러드렸다고 기타 치면서 그래서 참 좋아하셨다고 하시면서 공지 하나 띄워주셨어요. 경기 남동부협의회 이천지회에서 2월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2015년 2월 10일 화요일 저녁 8시고요. 장소는 폭풍낙지. 연락처는 와이로님 010-3420-5995로 해주시면 됩니다. 대의원 선출도 있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겨울바람과 푸님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뒤에 이거 뭐 더 잘린 거죠?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네, 겨울바람과 푸님은 저와 공통점 찾기, 저도 다리에 알이 뱄다고, 하지만 운동이 아닌 노동의 결과라는 유유. 다리 통증은 좀 짜릿하기도 하죠. 해주셨어요. 저는 걸을 때마다 이 고통을 참아야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최면을 걸면서 걷습니다. 하늘맘님은 어제 꿀꿀해서 증조하셨대요. 그러면서 근데 내일은 출석 못할 것 같다고. 아마 운동은 절대 안 할 것 같은데. 에이, 그래도 출석 안 해주시면 안 돼요. 블루벨벳님도 운동 내일 못하면 출석 못하는 거냐고. 어떡하지? 오늘은 일이 있어서 운동 못 가는데 해주셨는데. 여러분, 숨쉬기 운동도 운동이잖아요. 정 안 된다면 숨쉬기 운동이라도 얘기하면서 출첵해주세요. 그래도 오시는 게 전 더 기쁘답니다. 노란리본님은 아까 말해주셨던 고양이 집 인증사진 올려주셨어요. 정말 간단한데도 센스있게 잘 만드셨네요. 오. 블루벨벳님은, 아까 이근영 세무사님, 누구냐고 앞에 못 들었다고 잘 하셔서, 이근영 세무사님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매주 목요일 세무에 대한 정보를 전해주고 계신 분이죠. 치킨님도 착한 일 어제 증조했습니다. 헤헤헤헤. 어제 숙제하셨다고 모두들 즐거운 하루 되세요 해주셨고요. 도대체님도 또 늦은 출첵. 도대체님 자꾸 이렇게 숙제 안 하실 거예요? 벨라님은 의료비가 신용카드랑 의료비 양쪽에 다 들어가도 된다는 거냐고 하셨는데 네 맞아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알아서 공제가 이제 되는 시스템이 된 거죠. 그러니까 따로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한결한결님은 착한 일 하라는 숙제 덕분에 하루를 곰곰이 되새겨봤네요. 출첵도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생각이 났다고. 동료의 일을 도와줬어요. 작은 도움이지만 착한 일 맞죠? 그럼요. 출첵 너무 고민하다가 늦게 하지 마시고 오십시오. 제가 숙제 안 했다고 회초리를 줍니까? 타박을 줍니까? 타박에 조금? 걱정 말고 내일은 우리 운동하고 만나는 걸로 해요. 다들 숨쉬기 운동이라도. 벌써 우리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015B의 이젠 안녕 독한 소망님의 신청곡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우리 오늘 하루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다시 만나요.